기성 언론이 외면한 현장을 찾아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 언론들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독종들입니다. 독종들. 예, 오늘의 독종은 뉴스어디라는 매체의 박채린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어디의 박채린. 네, 뉴스어디.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 이 독종들 2명의 독종이 나왔는데 이 첫 번째 독종 뉴스어디 박채린 기자는 타이틀이 지금 이란 전쟁 보도 관련해서 누가 이겼냐가 누가 죽었나 보다 기사가 10배 많다. 요걸 분석을 지금 한 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뉴스어디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감시 요거를 모토로 하고 있죠. 네. 예. 어떤 컨셉인지. 그냥 말 그대로 언론을 감시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런 컨셉을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이게 좀 단순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개혁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성비가 있는 개혁이다. 네. 근데 언론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뭐 좋은 기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자들이 좀 독립적인 환경에서 잘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있는 기자들이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언론 개혁만 했을 뿐인데 사회 곳곳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좀 더 언론 개혁에 관심을 갖고 뉴스어디를 창간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독립 매체이기 때문에 혼자 하죠. 네. 1인 미디어인데 좋은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좋은 기사 많이 썼는데 오늘 여러분 그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메이저 언론에서 나와야 되는 기사를 지금 박채린 기자가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본 기사가 뭡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 보도를 네. 안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 기사를 계속 보면서 좀 느낀 게 많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네. 제가 기사를 보면 볼수록 이 사안이 별로 안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개 종합 일간지, 뭐 조중동 포함해서 한겨레, 경향, 한국 지명 기사 1,024건을 지금 분석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일단 뭐 데이터표도 만들었다고 하고.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제목처럼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 그러니까 누가 미사일을 쐈냐, 누가 이기고 있냐 이런 것들은 거의 20%에 육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당연하죠. 누군가는 죽고 다치고. 근데 그런 사안을 보도하는 경우는 2%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나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 기사보다도 어디를 뭐 타격을 했다, 어디를 뭐 폭파시켰다, 뭐 이런 기사가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확인을 했는데 매체별로 뭐 어떻습니까? 어디가 제일 심해요? 이런 걸 소위 이제 경마식 보도라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보도를 어디가 제일 심하게? 일단은 그 범주 분포, 그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표이긴 한데요. 요거를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전쟁 보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의 보도에 가장 많이 노출됐는지를 농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은 한국 영향, 예를 들면 뭐 한국 교민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영향 이런 것들 보도가 가장 많았다 이런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100건의 기사를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28건이 한국 영향이었고 21건은 전황, 그러니까 누가 공격했고 누가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반면에 민간인 피해는 이제 100건을 봤을 때 2건에 불과했다 이런 건데요. 이 내용을 좀 근데 이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쟁이 맞나 싶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나라 가서 침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침공이라고. 침공한 거, 침탈하고 침공한 건데 이게 뭐 전쟁을 해서 양쪽이 뭐 싸우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거의 두드려 패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란 초등학교 폭격 얼마나 보도됐나 뭐 이런 분석도 있네요. 자료 23번. 네, 그 전쟁이 발발한 28일 날 이제 이란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미사일의 폭격을 받아서 초등학생은 한 160여 명이 죽었고 선생님들까지 합하면 175명 정도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쟁 첫날 발생한 이 사건만 봐도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잖아요. 뭐 병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에 폭격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작부터 약간 그 트럼프나 이스라엘이 말해왔던 정당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참혹한 사건을 보도한 게 방송은 JTBC가 제일 많이 했고 네. JTBC가 7건 이란 초등학교 폭격 보도했는데 TV조선은 1건, KBS도 1건. KBS는 공영방송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공영방송 KBS가 이걸 1건 보도했고요. 신문은 한겨레가 제일 많이 했고 중앙은 아예 하나도 보도를 안 했나요? 네, 그러니까 지면 보도의 경우 지면 보도에 인터넷으로는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군요.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게 이런 게 나오네요. 지금 결국에는 이게 미국의 관점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미국의 특히 외신을 그대로 우리 베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관점 자체가 미국의 관점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나 독자들은 그거 보면 야 진짜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예.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공격당할 것 같아서 예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좀 뜯어보면 사실 그 정당성을 검증을 해보면 사실 근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도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그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쟁 일으킬 때도 무슨 ICBM 그 미사일 있다고 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ICBM 없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란은 핵무기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핵 농축도 고농도로 못하는 상태던데 지금 보니까. 근데 IAEA 보고서를 기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유는 하는데 그게 미사일이 되려면 미사일도 미사일인데 추진체 발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이 북한은 있습니다. 북한은 있는데 예, 이란은 없어요. 저는 그래갖고 미국 본토로 실제로 날릴 수 있는 뭐 핵미사일이 뭐 10여 개 이상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뭐 그러니까 그 원료 정도는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MBN 보도를 보니까 3에서 8개월 안에 핵폭탄 제조 가능하다. 예.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목 밑에 자막만 보시면은 아 진짜 이란에 되게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네.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했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핵 개발 여부를 감시하는 국제기구, 국제원자력기구는 네. 그러니까 우라늄 보유 자체는 좀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핵무기 제조와 관련해서 실제로 핵무기를 뭐 만들고 있다라고 볼 만한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국장이랑 데테러센터 국장도 이란은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면서 사의를 네. 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중동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뭐 테러가 일어나거나 하면 우리는 이제 외신을 보고 많이 기사를 쓰니까 근데 이제 중동의 그 제일 큰 방송이 알자지라 아닌가요? 네. 알자지라가 그동안 그래도 굉장히 좀 중립적인 시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우리 언론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뭐 이렇게 영미권 이런 뭐 통신이나 그 기사들을 베껴 쓴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전쟁이 딱 일어난 2월 28일 예. 보도랑 그다음에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이 주말이어서 3월 2일에 전쟁 보도를 처음 지면을 했는데요. 예. 딱 그 당일날 한국 언론들은 어떤 외신을 가장 많이 참조를 했나 예. 살펴봤거든요.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62건, 그다음에 영국 15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70% 이상을 영미권의 외신을 많이 인용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알자지라 같은 경우에는 네. 딱 한 건 인용을 한 보도가 있습니다. 알자지라의 경우에 이번에 알자지라의 매체의 그 뭐랄까요 주주 네. 그 카타르 자본이라면서요. 네. 근데 카타르를 이번에 이란이 폭격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 없이 하는데 일단 우리 언론은 알자지라 방송을 인용하지 않았군요. 네, 한 건 정도면 한 건. 사실상 거의 안 봤다고 봐도 무방하죠. 알겠습니다. 그 조선일보 보도 지금 많이 갖고 오셨는데, 예, 뭐 제목이 미국은 그래도 된다, 뭐 이런 제목도 있고, 예, 그 미국은 그래도 된다라는 이거는 한 기자의 칼럼인데요. 네.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그냥 강대국 미국과의 동맹 위기를 부를 만한 일은 좀 자제하자, 뭐 이런 우리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되게 센 애가 약한 애를 막 밟고 있는데 네. 모른 척하자. 왜냐면 우리도 맞을 수 있잖아.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 찍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좀 미국에게 밑볼 짓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그 주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 승인 전에도 군사작전을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관세 정책 있잖아요. 관세 정책하고 묶어가지고 뭐 초강대국인 미국은 그럴 수 있고 미국 그 나라 대통령은 그래도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분은 그냥 미국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미국에서 기자하세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문제인 게 뭐냐면 사실 위법성의 소지가 상당히 커요. 일단 국제법 위반이죠, 이거는. 네, 국제법 위반이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미국 헌법 1조를 보면 의회에 전쟁 선포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상하원에서도 좀 광범위하게 이거는 위법한 행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한 것은 독자들이 보기에는 정당한 정쟁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만약에 이제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면 전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민간 시설이나 뭐 다리 교량 이런 거는 상관도 없는데 막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히틀러 이후에 최대 악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거기 뭐 독재자가 있고 그렇더라도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를 뭐 잡아서 납치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핵무기가 있지도 않은데 뭔가 있는 것처럼 폭격을 해가지고 심지어 죽였잖아요. 네. 집단으로 그 지도부를 포함한 그 지도부들을 이런 일은 그리고 뭐 조선일보 미국은 47년을 칼을 갈았다. 이건 뭔 내용인가요? 이게 그 47년 전에 그러니까 1979년에 이란의 대학생들이 그 테헤란에 있던 주미 대사 거기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가둬뒀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미국이 칼을 갈았다. 그래서 이번 전쟁, 그러니까 트럼프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전쟁의 한 요인이 이거다. 근데 사실 이거 47년 전 일이잖아요. 47년 전 일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그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뭘로 봐도 이게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전쟁인데도 조선일보는 뭔가 47년에 칼을 갈고 막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정상적인 전쟁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온 거죠. 지금 보니까 30번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란 관영 영자신문 테헤란 타임즈의 2026년 3월 9일자 30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이들 사진이 쭉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 첫날 발생했던 초등학교 폭격으로 희생된 100명 아이들의 얼굴입니다. 트럼프 look them in the eyes. 눈이 있으면 봐라 이거나. 트럼프.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야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의 이런 매체들을 인용한 보도가 이제 적다는 거죠. 확실히. 확실히 적다는 거고. 근데 이 이란 전쟁이 나니까 또 북한 관련 보도도 좀 기승을 부렸어요. 그죠? 북한 김정은이도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뭐 자연스럽게 북한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뭔가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같은 선상에 둘 수도 없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그 러시아와 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고, 한국도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 선상에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차분한 전문가의 분석을 실었는데, 이제 채널 A는 좀 달랐다는 거거든요. 채널 A. 이 보도는 뭡니까? 이거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인데 다음 타겟은 김정은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근거가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 평양을 폭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로 전쟁 상황 사실 잃을 건 우리가 많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에 비하면. 양쪽에 다 국민들 생명도 소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센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 잘 지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중동 위주로 좀 이런 기사가 여전히 많이 있군요. 약간 북한을 다음 타깃으로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보도를 감시하고 미디어를 비평하는 이게 여러분께서 아마 미디어 오늘 정도는 좀 많이 기사를 보셨을 건데 이게 아직은 뉴스 어디는 1인 매체고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박채린 기자의 기사는 미디어 오늘 이상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디어 오늘에서 분석하지 않는 것도 분석을 하는데 혼자 하다 보면 기사의 개수는 많지 않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유의미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뉴스 어디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잘 안 나오고 독립언론 뉴스 어디라고 검색하면 돼요. 네이버에서 독립언론 뉴스 어디를 한번 쳐보시면 박채린 기자가 무슨 기사를 여태까지 썼는지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높게 평가하고 지금 실시간 고정 댓글에 뉴스 어디는 광고도 없고 협찬 없죠. 네. 누가 지금 내일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협찬해달라, 광고 좀 해달라. 안 받죠. 여기 앞에 뭐 하나 놔달라. 유혹이 좀 되지 않나요? 안 받습니다. 광고 넣어줄게, 내가 한 1억 줄게 이러면 안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하는 언론사의 사례를 예. 많이 공부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예.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기 후원자 몇 명이에요? 지금 그 치킨쇼 하면서 네. 이제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101명이 됐습니다. 101명. 예. 많이 늘었네. 그래서 저번에 봤을 때는 40몇 네. 명이었는데. 근데 봉지욱 기자님이랑 네. 방송하고 나서 거의 30%가 근데 100명이어도요. 한 달에 이제 평균 10,000원, 20,000원 한다고 봤을 때 1,200만 원으로는 생활도 안 되죠. 뭐 취재비도 그렇고. 그렇죠. 네. 뉴스 어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고 독립언론 뉴스 어디에 기사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이 박채린 기자가 쓰는 기사가 마음에 든다. 앞으로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기 후원이 안정적인데 진짜 제가 볼 때는 100명으로 택도 없습니다. 100명 택도 없어서 지금 결혼도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청춘을 불살라서 미디어 비평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께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한번 가서 기사를 보세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 어디 박채린 기자 다음에 또 좋은 기사로 또 만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전해드린 뉴스 어디 기사는 만약에 검색이 어려우시면 유튜브 더보기란에 기사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뉴스 어디 후원 상담이란다. 후원 링크도 고정 댓글에 뒀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